면역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데 이 요즘철에 낮과 밤의 이 기온차가 즉 환절기에 사실 면역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특히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언제 티가 날까요? 환절기에 티가 나요. 맞죠? 환절기에 여러 가지 티가 납니다. 기온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면역세포에 사용해야 할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면역세포는 그만큼 에너지를 분배당하는 거죠. 저쪽으로. 그래서 자기가 사용해야 될 만큼을 사용을 못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환절기 때 이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들 5가지 정말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 드실 수 있는 거 드셔야 되는 거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 토마토는 뭐 지금 현재 밭에 없다고 하더라도 토마토는 페이스트나 캐닝을 해서 계속 드실 수 있어요. 1년 내내 토마토는 우리가 음식을 무칠 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마토 한 상자를 사서 썰어가지고 믹서에 갈아서 끓여가지고 병에다 넣어서 드셔도 돼요. 아니면 구입해서 드셔도 되고. 이렇게 토마토를 자주 먹는 거 정말 좋습니다. 토마토는 우리 면역력에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토마토가 있는 곳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 정도로 토마토는 최고의 식품이에요. 근데 토마토가 초록색은 별로고요. 무조건 완숙된 걸수록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페이스트도 최고의 완숙된 걸 골라서 페이스트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몸의 이 건강을 지켜주는 이 파이토케미컬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라이코펜이 들어있어요. 라이코펜은요 절대 영양제로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데 토마토는 생것으로 먹을 때보다 익혀 먹을 때 훨씬 더 라이코펜의 흡수력이 높아져요. 우리가 보통 영양을 생각할 때 영양이 많다 적다는 것은 그냥 그 고유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말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여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양이 정말 많은데 흡수가 90%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익힌 것은 생거의 10배 이상 흡수율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항산화 효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매일 드실 수 있으면 매일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하루에 한 번씩 오늘은 토마토 하나, 내일은 토마토 익혀서 먹고, 그리고 안 되면 토마토 소스 있잖아요. 여기 시온 할머니 요리 보면 매일 나오죠. 토마토. 저희 어머니가 직접 토마토를 이제 좋은 토마토를 사다가 그거를 맨날 며칠 토마토 캐닝을 해요. 토마토 캐닝 같은 경우는요 반찬에 넣어서 드시면 무조건 좋아요. 근데 이것과 같이 먹으면 진짜 좋은 거 올리브유예요. 토마토와 올리브는 궁합이 정말 잘 맞아요. 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귤입니다. 귤. 앞으로 우리 귤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 귤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귤 1년에 10박스 안 먹고 그냥 3박스만 먹을 거면 유기농 사 드셔도 돼요. 유기농 귤. 유기농이나 저농약, 무농약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귤 같은 경우는 비타민C가 풍부해요. 만약에 진짜 믿을 만한 유기농 귤이 있다 그러면 위장 소화력만 좀 괜찮으면 껍질째 잘 씻어서 좀 다는 아니고 한 며칠 한 번 정도는 껍질째 먹으면 진짜 좋아요. 껍질째. 근데 저 많이 먹어봤는데 귤을 혹시 낑깡 아세요? 이만한 거 그거 맛있죠? 낑깡보다 귤 껍질째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한번 나중에 유기농 귤인데 되게 탱탱해서 딱 이만한 거 있어요. 되게 탱탱한 거 껍질 얇은 거. 네, 그거를 그냥 씻어서 탁 씹어 먹잖아요. 낑깡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 껍질도 아삭아삭거려서 딱 넘어가요. 그렇게 몇 개씩 드셔주세요. 그러면 정말 건강에 좋습니다. 사람들이 야만인도 아니고 무슨 껍질째 먹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가끔 먹을 수 있어요. 나머지 벗겨 먹어도 되는데 그리고 귤을 벗겼다 그러면 흰 것이 귤에 붙어 있잖아요. 보통 우리 다 떼서 먹죠. 저한테 그냥 드세요. 그 흰 거 정말 좋습니다. 껍질 정말 좋아요. 껍질 말려서 그거 가지고 비타민 많아서 이제 차도 먹고 하잖아요. 센 것일 때 껍질 가끔 하나씩 드셔주는 거. 매일 먹을 필요는 없고요. 가끔. 네, 그렇게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비타민들이 그 알맹이를 싸고 있는 그 얇은 하얀 막에 되게 많고요. 콜라겐을 만드는 비타민C의 기능을 보강해줘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되게 많이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 귤에 있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요, 피로를 막 줄어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귤을 자주 먹으면 뭐가 올라간다? 면역력이 올라간다. 귤, 오렌지 이런 거. 근데 귤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가을에 이렇게 쭉 보면 단풍과 함께 또 뭐가 있어요? 감은 어디 가셨어요? 감이 있어요. 감이 있는데 와, 이 감이 비타민 C가요. 사과의 17배, 18배 가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감기 예방에 감이 좋아요. 감기 예방에 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감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먹어. 근데 홍시는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소화가 잘 안 돼. 홍시 먹고 체하면 진짜 골치 아파요. 그래서 홍시는 적게 드시거나 감을 뭐 우려서 먹거나 단감 아니면 뭐 그런 거 좋습니다. 홍시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홍시를 우리가 물컹하니까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한 5개 먹고 6개 먹고 큰일 나요. 홍시 그냥 하나 정도, 반 개 정도 나눠 드시면 돼요. 변비는요, 꼭 변비 생기지 않아요. 네, 절대 변비 생기지 않고 그거는 그 감 안에 보면 그 떫은 그 부분에 있어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물 많이 드셔주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드시면 돼요. 숟가루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겨요. 근데 이거는 수분은 집착해서 그런데 숟가루도 역시 물을 많이 드셔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 숯들은요, 허가가 날 때 올리브유를 기름을 넣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A가 풍부해요. 눈이 안 좋은 분들 블루베리만 먹을 게 아니라 감을 드셔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아삭거린 딱딱한 감을 씹어서 자주 드시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껍질째 먹어야 돼요. 말린 거는 당분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고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껍질 깎고 맛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나는 정말 감을 뭐 이렇게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먹을 거야 하는 분들은 껍질째 드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꽃감은 너무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큰일 나요, 그것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혈액 속에 무슨 지방이 있어요? 중성지방 있잖아요. 그거 억제시켜주고요. 그리고 혈관 질환에 정말 좋습니다. 그 이유가 펙틴, 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ADL과 중성지방이 쌓인 것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시켜주는 게 바로 감이에요. 특히 껍질에 페놀이 많다 그랬어요. 껍질에 페놀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추예요. 대추. 지금 여러분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만 제가 골라드리는 거예요. 대추. 요즘 대추 정말 많습니다. 사과 대추부터 해서 맛있는 대추 정말 많이 있어요. 대추도 막 이따만하죠. 엄청 큰 것도 있어요. 아무튼 대추 말려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말려서 가끔 차 한 번씩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끓여서요. 하지만 이 대추 탕 같은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추를 끓여가지고 대추를 삶잖아요. 말린 대추를. 그럼 이제 이렇게 그 소쿠리에 씨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풀어요. 그럼 씨만 걷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압축을 해놨다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덜어놨다가 한 숟갈, 두 숟갈씩 아니면 진한 것들은 좀 연하게 만들어진 거는 한 서너 숟갈 반 대접씩 드시면은 열도 나요. 열. 체온이 뚝 떨어져 있는 분들 며칠만 먹으면 열이 나기 시작해요. 대추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일 종류긴 한데요. 견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육이 있잖아. 씨앗이 있으니까 과일인데 얘는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홍삼 좋아하시지만 저 홍삼 대신 대추 드시라고 추천할 것 같아요. 대추탕이라고 해서 대추탕을 드시는 거 되게 좋아요. 푹 끓여가지고 그 약탕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압력솥이나 푹 끓여가지고 하면 겨울철에 그래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먹어주면 보약 대신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면역력이 쫙 올라가요. 생대추도 좋아요. 하지만 대추 정말 좋은 약은 끓여서 탕을 푹 고아서 먹는다고 하나요? 그렇게 이제 말린 대추를 끓여서 먹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추는요, 플라보노이드가 정말 많고 베타카로틴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물질들이 발암 물질도 예방할 수 있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요. 그리고 마그네슘 성분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들이 들어있어서 멜라토닌 성분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잠 안 오는 분들에게 계속 안 온다 대추 드시라고. 이거 너무 많이 아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잠 안 오는 분들 그냥 대추를 해가지고 그 밥공기에다가 저녁 대신에 한 3분의 1 정도 해서 드셔보시면 한 일주일 열흘 먹다 보면 잠이 꿀잠이 오기도 해요.
뭐 안 오는 분도 있겠죠. 안 오더라도 우리 몸에 정말 많은 유익을 주는 게 바로 대추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년에 저는 그냥 한 몇 차례 정도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철 환절기 때 한 번, 좀 지나서 한 번, 한 1월 달 정도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파스 한 일주일씩 그냥 매일 저녁 한 번씩 먹는다. 이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괜찮아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몸보신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대충탕 만드는 방법,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영상씩 올릴게요. 나중에. 네. 그리고 이제 식욕도 많이 올라와요.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막 식욕 떨어지고 방사선에서 몸이 기력이 세운 분 있죠. 그때 대추탕 끓여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마지막 지금 4개 있잖아요. 하나 또 뭐가 나올까요? 사과 맞아요. 네, 사과 맞습니다. 이 사과는요, 제가 유튜브 예전에 한 달간 사과를 먹으면 일어나는 일 그거 올려놨었는데, 근데 정말요, 사과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사과 좋다 좋다 인식되는데, 제가 사과 그냥 매일 저녁마다 한 끼로 그거를 한 2주 한 달 이렇게 드신 분들 있잖아요. 효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냥 몸에 디톡스, 사과산이나 이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든지 중금속 제거부터 시작해서 이거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네, 이 유기산이 면역력 증강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펙틴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펙틴이요,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춰요. 눈에 안 와도 낮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산 성분이 몸의 피로를 떨어뜨려 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불고기를 한 입 먹으면 효소가 하나도 없는 불고기에 들어오니까 몸에서 짜증이 나요. 또 불고기에 들어왔구나. 기분 좋을지 몰라도 사과를 한 입 병으로 먹으면 우리 몸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사과 한번 병 먹으면 어때요? 컨디션이 좋아 안 좋아요? 씹어 먹으면 뭔가 산소가 들어온 느낌, 그쵸? 상쾌함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분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사과 정말 좋습니다. 사과 자주 드세요. 사과, 우리나라 사과 정말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과 맛도 좋고, 제가 뭐 대만, 중국, 뭐 다른 나라들 가서 사과 먹으면 우리나라 것만 못합니다. 신선도 정말 좋고요. 건강에 좋은 사과를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사과 한 달에 한 30개 먹을 바엔 15개만 드시고 좋은 사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기농 사과, 무농약 사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